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현재 빅스는 15 아래로 크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의 호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 아래로 잠기게 되면 빅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했지. 그래서 그 수요가 단기간 위치에서의 늘어나느냐 아니면 장기 그 상방에 있는 빅스의 옵션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한 심화 분석을 어제 멤버십 영상에 올려놨고, 그다음에 지금 QQQ 이 나스닥 방향성 최근에는 이제 연말로서 거래량이 적어서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말일이고 내일은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생길 거고 금요일부터 다시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초 시나리오에 관련해서도 영상 멤버십 영상에 담겨 놨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거기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거를 토대로 좀 간단 명료하게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QQQ를 볼 건데요. 12월 22일 월요일부터 만들어진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대해서 월가가 휴가를 떠났고 연말까지 그 연장선상 안에 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로 월물 마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질 거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위클리 만기고, 그러면서 그 이제 금요일 위클리 만기를 기점으로 증시가 방향성을 정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롱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롱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변동성에 의해서 눌릴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럼 여기가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 베이스는 일봉 21선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 일봉 21선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제 선물로 봤을 때 25,500 정도까지 대략 QQQ로 615 부근까지 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짧게 눌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 엘리어 파동 관점으로 지금 5개의 파동으로 이 수렴 형태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파동, 이 마지막 이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기서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적고 추세가 강하다고 하면은 option에 대한 상방 베팅이 강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강하다. 그래서 짧게는 절단 형태로 615에서 617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여기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 최대치 누른다고 하더라도 608에서 610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지지가 나온 후에 이 추세 내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구간으로 가게 되면 SPX에 있는 갭 부분을 채우게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615에서 17 여기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눌리면은 요 정도까지 눌릴 수는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쪽에서의 지지가 나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후에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630 여기 625에서 630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겁니다. 이거 돌파 이후에.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살짝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 리테스트 이후에 630을 돌파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1월에 상승 폭이 한 640에서 최대 6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1월의 상승 랠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원자재를 또 간단히 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실버가 금이랑 키를 맞추러 급상승을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절대 롱을 사면 안 되고 차라리 숏패팅이 낫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 그 실버는 큰 반등이 나온 거고 금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재차 하락.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하락이 1대1 비율이나 어느 정도 비율이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좀 박스권의 횡보로 갇힌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은 실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 또한 이제 선물로 숏을 잡고 있었고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어제도 요 상승은 반등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반등은 4,420에서 4,450
요 구간까지 갈 수 있는데 딱 4,420 까지만 0.38이 되돌림을 주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하려는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깨진다고 하면은 일단 4,150 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때 갭이 있었던 구간 여기까지도 지금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요 구간을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금은 이 구간에서 3,800 까지 갈 거냐 다시 이렇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갇힌 다음에 다시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베팅하기보다는 관망 또는 올랐을 때 숏배팅이 더 유리한 구간이다. 하지만 이 구간부터는 숏배팅보다는 롱 배팅 또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네, 그다음에 달러 환율을 볼게요. 이 환율 같은 경우에 요 구간에서는 제가 요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 박스권에 갇히는 구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이 1425에서 한 1420에서 1480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 1,420 원을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내년에는 이 1,400 일단 20 원과 1,480원 내년 초까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한 1,420 원대 요 정도에서는 환전을 하셔도 된다.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보실 거는 러셀 지수인데요. 지금 러셀 지수 자체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월 달 이제 내년 연초 부분에 있어서는 러셀 지수가 좋을 수가 없다. 중소형주들에게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금리 인하를 3 번을 했고 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러셀 지수 이런 중소형주들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떨어지는 게 실적이 잘 나왔던 중소형주들도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상황 자체가 더 안 좋다. 그렇다는 건 이제 실적이 안 나왔던 중소형주들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안 좋았던 중소형주들 또한 200 일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 향후 뭐 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까지도 중소형주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러셀 지수도 충분히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러셀 지수가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요 구간에 박스권에 좀 갇히든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짧게 밀리면은 한 240 부근 37 여기 40 부근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이 밀리게 되면은 요거를 깨고 여기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구간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요거는 일단 또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1월 달은 러셀 지수가 좋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월에 증시가 오르려면 뭐가 올려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빅테크 위주로 올라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횡보를 하면서 잠겼던 뭐 마소, 아마존, 메타 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월 달에 상승을 이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1 월에 증시를 끌어올려야지만 증시가 1월 달에 우상향할 수 있다. 저는 빅테크가 끌고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테크 종목들을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옵션 상황을 볼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 옵션 상황에서 콜 옵션 베팅 자체는 많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자체도 상방으로 잡혀져 있고 변동성도 크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감마 익스포저를 봤을 때 단기간에 1월 2 일과 1월 9 일만 봤을 때는 190에서 195 정도의 좀 강하게 저항 자리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잠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좀 두들겨 맞고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이 힘에 의해서 다시 당겨져 오는 이런 힘이 존재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185에서 180 요런 구간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을 상. 그리고 1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의 감마 익스포저가 좀 강하게 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190을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면 200까지 끌어올려지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엔비디아를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볼 건데요. 요 아래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매수 강력 매수 추천드리는 구간에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다시 돌파를 했고 지금은 제가 이 이평선에 21 선만 켜 놨는데 요 자리에는 51 선, 101선 다 겹치는 자리라서 이 매물대와 이평선까지 겹쳐주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옵션 상에서도 190 에서 저항을 맞고 눌리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까지 눌린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 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190의 저항을 맞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부분 익절을 하기보다는 일단 200까지는 끌고 가는 게 더 나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200을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은 단기적으로 200까지는 충분히 1월 달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눌리게 됐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지금 구간에서 하방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좋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먼저 옵션을 볼게요. 현재 구간에선 440에서 450 요 구간에 오게 되면은 거의 다 와 있죠. 근데 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추세를 전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1월 9일 걸로 봤을 때도 한 430까지도 열려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테슬라가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방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이제 기술적인 차트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500에서 480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확률적으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테슬라가 계속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콜 옵션에 대한 수요도 강하고 모멘텀 자체가 약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는 주가 방어가 되면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되겠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야 되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볼 건데 이 구간에서의 매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요거의 갭까지는 매수하기 좋지 않다.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요 구간 이 자리에서는 일봉 100일선과 아까 말씀드린 지지 라인, 그다음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반등, 또 호재가 어떤 게 소식이 터져 가지고 여기를 지지로 해서 전환점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르더라도 여기서 맞고 반등을 해서 크게 반등을 하더라도 최대 480 이나 470 구간에서는 맞고 재차 하락이 가능해지는 구간이다. 어디까지? 최소 430 까지. 420 에서 430 까지 요 추세 하단까지. 그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만 매수가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견디어서 가지고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가 요런 식으로 테슬라를 접근해 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이 평단을 깨지면서 390 아래까지 내려갈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00은 지켜주는 한에서 400에서 420 이 구간에는 지켜주는 한에서 횡보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에 실적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500을 뚫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옵션도 간단히 보면은 180과 175 요 정도 자리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압력이 며칠 동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의 포지티브 감마 익스포저가 약해진 상황이죠.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에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에 갔다가 빠르게 붙이고 200을 넘지 못하고 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하락은 팔란티어를 다시 한번 주울 수 있는 구간으로 오고 있다. 요거는 이제 또 차트적으로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 구간에서는 팔란티어가 상단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 최소 요 매물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일봉 50일선과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다. 요 자리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자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 170에서 175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도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사든 요 자리에서 사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면 되는 거고,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요거에 대한 리턴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빠른 상승에 대한 되돌림, 눌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은 내년에 퍼포먼스가 매우 좋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정 포트폴리오를 아마존을 구성해 두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쌓여 있고 이평선을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지켜주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아마존이 상승을 받게 되면은 이 상승이 계속 추세를 이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뭐 100%는 없지만 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을 담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랜만에 유나일을 볼 건데요. 유나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르게 돌파를 했어야 했다면 이 구간에서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박스권 행보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번 더 보험사에 제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전체가 안 좋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밀릴 때, 그러니까 증시가 좀 주춤할 때마다 이런 경기 방어주나 헬스케어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헬스케어 이게 유나일이 좋으려면은 이 345, 350을 뚫어야겠죠. 요거를 뚫더라도 다음 걸리는 부분은 380이고 그다음은 400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의 저항이 있다. 345, 50, 그다음 380, 400 요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방으로 가기에도 두터운 여기에 매물대와 이 자리 320, 이 300과 320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당장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지금 구간에서 일단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 이 하방으로 세게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상방으로 가더라도 380에서 400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상화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는 딱히 할 게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 파생 고배 청산을 위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무빙인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접외 또는 현물 위주로 담으신 다음에 홀딩을 하면은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MSCI 이번에 그 MSTR 퇴출 여부 있잖아요. 그래서 JP 모건에 따르면은 이미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에 그 퇴출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선반영된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퇴출이 되더라도 그 가격에 엄청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퇴출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